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해설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며칠 전에 해설집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많아서 제가 21가지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내용이 길어요. 길지만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하고요. 팟캐스트로도 동시 녹음을 하니까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핸드폰으로 이어폰을 끼고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답은요.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1개월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초일분산 원칙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한 달 남겨놓고 나 이사 나가겠습니다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달 만에 또 다른 임차인을 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외우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 달만 남겨놓고 이사를 가라 한다면 임차인 입장은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이 2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잘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 예로 보면은요.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다. 이제 오늘이 이제 8월 31일인데요. 9월 31일 계약 만료인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9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한 달 전까지. 만약 9월 30일 0시 5분에 통보를 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2020년 금년 12월 10일부터는 2달로 변경된다. 그 내용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달 전까지는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는 미리 통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년 1월 달인데 벌써 임차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그분이 4년 살고 있는데 더 연장 못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6개월 전에서 한 달 남겨놓고는 상호 통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법 개정 시행 당시 계약 만료까지 한 달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법 시행을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임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이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8월 달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일 수 있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해 임대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 왜? 한 번 더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아까는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행사했다면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입니다. 5%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10조 및 같은 법 10조 2항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즉 5%를 초과한 계약을 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만약 그 초과 부분을 냈다면 임차인은 얼마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갱신되는 임차 기간은 다시 말해서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은 5% 범위 내에서 내용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우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했습니다.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매번 사정에 의해서 그리 내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그 집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랬었는데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판단은 누가 돼요? 이 입법 책임은 임차인이 해야 됩니다. 주임법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의 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거주하는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공실로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내가 실거주 하겠다 그래서 집을 비워라 해서 갱신 거절을 했는데 내가 이사를 그 집으로 안 가고 임대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문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유가 9가지입니다. 9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은 뭐예요? 월세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두 번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또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우,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경우 해당하냐면요. 내가 임차에서 살면서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이때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또 임차인이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것은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파괴될 수 있죠. 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연하죠. 또는 철거및 재건축할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인이고 우리 아버지나 또는 우리 아들이 그쪽에 이제 실거주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실거주 우리 저 말고 임대인 저 말고 우리 아들이나 아들이나 아버지가 실거주할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또 임차인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약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임대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9가지가 아닌 이상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입주한다고 계약갱신 거주를 한 후 임대할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속비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됐을 기간 통상 2년이 지나기 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다만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거주하던 직계 존속이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회의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예외로 두겠다. 그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3자에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하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대표로 된 이낙연 의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낙연 의원은 얼마 전에 경북궁 자이 하나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 이제 지금 임차인 살고 있나 봐요. 임차인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한다면 입주를 못하겠죠. 물론 이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나는 실거주 하겠다 한다면 계약갱신은 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아닙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다시 말해서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뭘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은 다르다는 거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계약이 진행 중일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를 통해서 재계약이 진행 중이든 상관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것인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차한 주택이 곧 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분은 지금 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꼭 한번 의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번 계약하고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때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2년 더 살 수 있는데 꼭 2년만 살아야 되나요? 2년은 꼭 살아야 되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는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며칠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했습니다. 이 물건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 왔었고요. 금년 3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이 됐고 임차인은 저한테 6월 달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있은 후에 나갔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6월부터 이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나는 짐을 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3개월치 월세는 주지만 관리비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 이때는 관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번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예로 6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무슨 서식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서식은 없다. 그냥 말로 하도 되고 문자로 하도 되고 이메일로 이렇게 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주택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짜이롱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짜이롱님은 이문동에 집을 3월 달인가 4월 달에 3월 달에 낙찰을 받았어요. 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6억 2,800인가 낙찰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 8억에 팔 건가 그렇게 문의가 왔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9억에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짜이롱님이 이것을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에 내가 입주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작성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증액을 했다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을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이 3월 달에 계약이 끝났고 근데 묵시적 갱신으로 왔다가 이분이 6월 달에 계약을 종료를 통보를 한다면서 저한테 통보를 했고 그래서 8월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세를 놓았는데 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1년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냥 2년을 살아도 됩니다. 1년 산다고 했다가 2년을 살아도 됩니다. 주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단기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 경우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이제 그때 가서는 2개월 전까지겠죠.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번 전월세 상한제의 상한선이 5% 임대료 증액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이 5%라는 숫자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5% 상한선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겠죠? 예. 또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차임 증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되면 1년에서 2년 가버리겠죠? 그러면 또 뭐 꽝 되는 거니까.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세입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인 6개 지자체의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그리고 의무사항인가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4%입니다. 이걸 개정한다고 하죠.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10월부터는 4%에서 2.5% 개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올해 10월 시행부터 보증금은 일부 또는 전부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소급 적용이란 이미 계속 진행 중인 임대차를 말하며 그 임대차 보증금을 10월 이후에 월 차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 방법은 어떤가요? 또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월세를 살고 있는 보증금 차임을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에서 발표한 지역별, 금업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 협의하여 보증금 전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4%이고요. 이것이 2.5%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1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카페와 제가 제 블로그에 이 내용을 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 원본을 올려놨습니다. 원본을. 여러분들 원본을 꼭
한번 습득해 보시길, 적어도 3번 이상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가 난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칫하면 다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에 코로나가 집값을 잡아버렸는데 정부에서 집값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다시 엄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값도 잡고 그 다음에 세금도 이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된 8월달 세금 입법도 또 수정이 한번 되는 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